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이동수단의 핵심 기술은 단연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일 것입니다. 일찍이 엔진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지금까지도 시장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국가로 보았을 땐 항공기의 엔진 기술은 미국과 영국이, 차와 전차 등 차량용 엔진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엔진은 의외의 국가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선박 엔진을 개발하여 세계 1위, 2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선박 엔진 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누적 2억 마력을 돌파하는 세계 신기록을 최초로 달성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대형 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8%로 1989년부터 34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 약 4척에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이 탑재되는 셈이죠. 누적 2억 마력 돌파는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의 16,0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74,020마력의 대형 엔진을 생산하면서 세운 기록인데요. 1979년 대형 엔진을 처음 만든 이후 44년 만의 대기록이었습니다. 일본 미쓰이사가 1928년 엔진 생산을 시작한 지 90년 만인 지난 2018년 1억 마력을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의 성장은 실로 눈부신 것이라 할 수 있죠. 1978년 엔진 공장을 준공한 현대중공업은 처음에는 독일만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라이센스 형식으로 선박 엔진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 독자 모델의 필요성을 느낀 현대중공업은 본격적인 엔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10여 년의 연구를 거쳐 2000년 8월 결국 선박용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유정대 전무는 일본의 경징사가 1920년대부터 대형 엔진을 만들었고 우리는 1979년부터 대형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0년 1억 마력을 세계 최초로 달성했고 그 다음 2억 마력 달성에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38%의 점유율은 보통 선박의 수명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판매된 숫자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을 장착하게 되는 선박 엔진 품질의 새로운 표준을 선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정주영 현대회장이 국산 선박용 엔진을 만들 것을 지시할 당시 일부 임원들은 선진국들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해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굳고 말렸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만 해도 미쓰이,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 엔진을 생산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기계공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경우 엔진 생산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나 기술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선박용 엔진은 전량 일본 조선 경징사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엔진 국산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정주영 회장은 엔진이 우리 것이 아니면 그게 우리 배인가, 국산화가 없으면 앞으로 조선업도 없다고 야단쳤다고 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성공까지 가져오게 한 것인데요.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박수은 부장은 초창기에는 만 디젤사나 바질라사 매니저들의 지시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 데 급급했다며 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엔진의 국산화율은 95%, 핵심 소재나 기술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 베어링이나 밸브 종류 등 5%만 수입을 하고 있죠. 대형 엔진은 선박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선박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이죠. 특히 선주들은 선박 계약 시 엔진 메이커를 지정하게 되는데 많은 선주들이 자신들의 선박에 반드시 한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을 명기할 정도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보다 뒤늦게 뛰어든 선박용 중형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 중입니다. 1990년 중형 엔진 1호기를 생산한 뒤 2000년 힘센 엔진을 독자 개발했는데요. 힘센 엔진은 순우리말 힘세다와 영어 하이터치 마린의 스테이셔너리 엔진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힘세 보이는 게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2011년부터는 해외 업체 라이센스 제품 대신 100% 힘센 엔진만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생산 누계 15,000대를 달성했죠. 특히 힘센 엔진은 그 외형에서 알 수 있듯 기존의 발전용 엔진들에서 많이 사용하던 파이프를 최대한 억제하여 엔진 내부로 깔끔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공간 확보 및 간결성, 내구성, 보수 측면에서 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힘센 엔진은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IF 디자인 어워드의 주축은
개국이 독일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1970년 한국에 라이센스를 제공했던 원조 독일 업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산 엔진의 호황과 더불어 한국 조선 3사의 토크도 꽉 들어찼는데요. 사실 이처럼 한국 조선 업체들이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납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엔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주사가 선박을 주문할 때 엔진 납기에 따라 선박의 납기가 정해질 정도로 엔진은 선박 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엔진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조선업체는 선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선박을 건조할 수 없어 수주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빅4 엔진 메이커 중 세 곳인 현대중공업, HSD, STX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엔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선박 엔진 시장은 보통 상성용 저속 엔진과 군함용 중속 엔진 시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은 저속 엔진으로 이 저속 엔진은 국내 3사가 50에서 60%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0%, HSD 엔진이 20%, STX 엔진이 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연구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뚝심으로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엔진인 TF, 듀얼퓨얼, 이중연료 엔진은 전 세계에서 오직 두 곳만 만들 수 있는데 바로 한국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HSD로 이 두 기업은 전 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로 LNG 선박은 100% DF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 발주된 모든 LNG 선박은 한국산 엔진이 장착된다고 볼 수 있죠. 즉 한국 조선 3사들이 한국 엔진 업체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충희 전 현대중공업 사장은 정주영 회장님은 조선소를 건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사업을 지시하였는데 엔진을 외국에 맡기게 되면 이후 기술 종속국이 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늘날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업체들의 엔진 사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엔진은 선박에서뿐만 아니라 육상 발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육상 이동식 발전 설비인 PPS에 힘센 엔진이 탑재되어 현재 쿠바, 브라질, 칠레, 이라크, 에콰도르 등 전 세계 62개국에 2150기가 수출되었으며 총 발전 용량은 무려 6000메가와트에 이릅니다. 특히 쿠바의 경우는 국가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힘센 엔진이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이동식 발전기 PPS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 대표적인 제품으로 전력난 해소가 시급하면서도 대규모 발전이 불가능한 지역에 이동식 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PPS가 세상에 나오기 전만 해도 육상용 발전 설비는 공사 현장과 병원 등에서 쓰이던 비상용 발전 설비와 공장 형태의 디젤 발전 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발전 설비는 그저 비상용일 뿐 상용화는 불가능하고 디젤 발전 설비는 상용 발전소이지만 공장 형태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 설비는 공장형이 아닌 박스형이기 때문에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경유만을 연료로 하는 기존 패키지형 발전 설비와 달리 저렴한 중유를 연료로 쓸 수 있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PPS가 이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수출이 대폭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2008년 9월 쿠바에는 강력한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도달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가장 강한 세계의 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민들에게 강제 대피령까지 내렸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발전 설비의 파괴 우려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주요 발전소와 건물, 전력망 등을 파괴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2차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쿠바에 설치된 현대중공업의 1000메가와트 규모 PPS는 놀랍게도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전력을 공급하며 피해 복구에 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것이 쿠바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쿠바는 자국의 10페소 지폐에 에너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중공업의 PPS를 새겨 넣기도 하였죠. 특히 쿠바는 모든 해외 계약에서 늘상 외상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에는 계약 금액의 100% 조기 완납을 하여 신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은 오랜만에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형 화물청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100억 원 가량의 화물창 로열티를
GTT를 프랑스 GT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술진이 설계하고 모두 시공까지 하지만 특허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는 셈이죠. 특히 GTT가 한국의 독자적인 화물창 개발을 견제하며 중국 조선업계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들이 직접 본 제작 과정만 중국에게 간략하게 전해줘도 그쪽에선 엄청난 도움이 된다며 GTT를 통해 국내 기술이 중국으로 일부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LNG 운반선 건조 현장에는 GTT 직원이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상주하며 관련 공정을 감독하고 있죠. 특히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서비스를 끼워 강매하는 GTT의 행위를 지적하며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GT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된 화물창 KC1을 2018년 선박에 탑재했지만 탱크 외벽에 결빙이 생기는 콜드스팟 때문에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KC2B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수한 실패에도 도전만이 성공에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정주영 회장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